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사화로 뭘 다 정리했어요? 조선 중기에 있었던 왕들,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이렇게 4명 끝났어요. 그래서 무호, 갑자, 기묘, 을사. 그래서 각각 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왜 사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경, 전개, 결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조선 전기의 마지막 임금인 선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는 원래 이제 여기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거든요. 임진왜란이에요. 선조는 임진왜란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임진왜란까지 진도를 안 나가잖아. 시간 짜쳐가지고. 대신에 이제 선조 시기 때 있었던 이제 일 중에서 가장 큰 굵직한 조선의 운명을 갈랐던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붕당 정치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붕당 정치. 붕당.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뭔가 발음에 붕이 들어가면은 약간 방구 소리 비슷해 해가지고 붕당 정치입니다. 예. 주세 붕. 예. 자, 붕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붕당.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진짜 쉽게. 우리가 학교에서도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2학년 4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남자애들 중에서도 민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리가 형성됩니다. 민재를 중심으로. 뭐 이민재, 뭐 김윤성, 그 다음에 정자영,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일군의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끌어주고 땡겨주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고 놀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애들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유예담, 뭐 또 누구 있었지? 그 무리가 있잖아. 예담이 무리. 왜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와 뜻이 맞고, 나와 어떤 스타일이 맞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부하는 것, 어떤 패턴도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같은 반인데, 무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내 마음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학교 생활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나빠지는 순간이 언제냐? 배타적으로 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왕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키고. 이러면은 그 무리는 좋은 무리가 아닌 거죠. 예. 건강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무리 이뤄서 그냥 재밌게 놀고 또 같이 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열린 마음으로 너도 같이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빡칠 때가 어떤 한 무리가 어떤 한 무리를 공격해가지고 반 분위기 완전 개판 만들 때 있죠. 진짜 짜증나거든요.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그 선생님들 다 보고 있거든. 사우론의 눈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놈이 저거 나쁜 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죠? 물론 민재는 절대 그런 거 안 하지만 민재가 찐따라서 그죠? 네. 왜나 애들이 막 민재 막 싫어하고. 자, 그래서 붕자가 무슨 붕자냐면은 무리 붕자예요. 무리 붕자. 무리를 짓는다. 당은 뭘까요? 민주당, 국민의힘 당. 이거 당이에요, 당. 그러니까 무리를 이루고 어떤 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느냐? 훈구 세력이 이제 드디어 선조대에 들어오면은요, 이제 저물어요. 훈구 세력이 저문다고. 왜냐면 훈구 세력은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근본이 뭐예요? 정치 정변이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 정변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정치 정변에서 성공해가지고 왕한테 잘 줄을 서서, 뭐 예를 들어 태종이라든지 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 줄 잘 서가지고 중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줄을 잘 서서 반란을 통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왕이 막 선물을 주잖아. 땅도 주고 뭐도 주고. 그리고 못 건들죠. 왜냐하면 이 왕이 세워지는데 혁혁한 공이 있어. 그러면 못 건들지, 친아들이. 그래갖고 뒷짐 빡 쥐고 에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홍구잖아요. 그죠? 근데 정치 정변이 전국 노래자랑입니까? 매주마다 해요? 자, 전국 반란자랑 뭐 이런 거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거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어떤 무리를 이루고 있는 애들은 살림이죠, 사실. 맞잖아. 살림 애들은 뭐를 통해서 국가가 딱 정해놓은 어떤 제도, 그렇지. 과거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생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누가 승리하겠냐고. 자연 발생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살림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선조대에 오면서 이제 살림들이 점점 세력이 늘어나고 홍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느낌이 자연 소멸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자연 소멸. 됐니? 자, 그럼 이제 누구의 세상이에요? 살림의 세상인 거지.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천신만고 끝에 살림이 이제 주류가 됐어. 주류가 됐는데 그러다면 또 이제 우리 종특이, 우리 한국 종특이 뭐냐? 니 편, 내 편 이러면서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살림 안에서 냥 분열한다니까.
그래서 무리를 이뤄. 그 무리를 이루는 게 뭐예요? 붕당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림들이 어떻게 분당하느냐? 중요합니다.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다툰다고요. 외워야 돼요, 지금. 예, 뭐라고요? 이조전랑. 이거 어디 쪽 사람인 것 같아요? 이조죠, 그래. 그러니까 이조라고 적혔잖아. 이조가 뭐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인사. 6조 중에서 제가 제일 센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조가 제일 세요. 나를 높은 자리까지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인간은? 홍삼도 갖다 바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쌀도 갖다 바치고, 떡도 갖다 바치고, 치킨 쿠폰도 싸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그 중에서 2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는 3사 관리 선발권이 있어요. 3사가 뭡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관리들이 청요직이라 그래가지고, 과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진짜 꿈에도 가고 싶은 곳. 그게 어디냐면은 3사란 말이야. 근데 그 3사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조전랑이. 대단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 서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권력이란 말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그리고 웃긴 건 뭐냐? 자기 후임 추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조전랑 자리를 그만둬. 그럼 이거 완전 금싸라기 같은 진짜 정말 엑기스잖아. 요 자리를 나 이번에 이조전랑 민재한테 주려고 해. 뭐 이렇게. 그럼 민재 어떻게 하겠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너 나한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민재야, 물어! 이러면 어떻게 해? 뭐 좋아. 저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아직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네, 나중에 이제 막 사장님 있고 회장님 있고 이러면은 과장님 있고 부장님 있고 이러잖아? 그 사람들한테 영혼이라도 팔아요. 왜냐면 나를 땡겨주고 끌어주고 할 사람이 부장님하고 과장님밖에 더 있어? 여러분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맞잖아. 그리고 사장님 나타나면 무슨 인사합니까? 90도 허리 꺾어가고 새우 인사 하잖아, 새우 인사. 폴더 인사라고 옛날에 불렀었는데. 이렇게 접는 거 있었어, 접는 거 이렇게. 휴대폰. 네. 지금은 이제 그 삼성 뭐죠, 이거? 플립? 플립. 그 플립 인사 한다고. 이렇게 허리 접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조전랑 자리가 어마어마했는데, 이제 사림들 내부 안에서 이 이조전랑 자리를 도대체 누가 할 거냐, 그런 의견이 이제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2명이 있었어. 사림 내부에서.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은, 어디서?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외워야 돼요. 김효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인에는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의겸. 그래서 동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 사람들은 김효원을 이조전랑 자리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심의겸을 우리는 올리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 뒤에 동생이었던 신춘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조전랑 후보에 올랐는데, 김 씨와 심 씨 간에 어떻게 하냐면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김효원을 미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심의겸을 미는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효원 집이 서울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어요. 심의겸 집이 서울 기준으로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효원의 집은 건천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여기 심의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쪽에 있는 정릉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김효원을 미는 사람들을 동인, 심의겸을 미는 애들을 서인,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건가요? 네. 단지 이조전랑 자리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좀 구려 보이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그 외에 조금 더 깊은, 뿌리 깊은 어떤 배경이 있어요. 자, 이건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동인은 일종의 신진사림이에요, 신진사림. 자, 신진사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자 무슨 신자일까? 네, 새로운 신자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새로이 과거에 당대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림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중요해. 척신정치 청산을 주장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얘들은 신진사림이고, 그러면 얘들은 무슨 사림이야? 얘들은 오래된 사림일 거 아니야, 나름. 사림이지만. 그래서 기성사림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엄마 아빠 세대를 무슨 세대라 그래요? 기성세대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하죠. 기성사림 서인은 기존의 명종시기 때 외척 세력 위주의 사림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을사사화 때 윤임 쪽으로 쓴 애들이 있고 윤원영 쪽으로 쓴 애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소윤 쪽 사림들이 어떻게 하냐면 윤원영과 함께 성장해 나갔잖아요. 살아남아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신진사림들이 서인한테, 이쪽 기성사림들한테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원영이 정치를 잘했나요?
너무너무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막 반란까지 일어나고 이랬잖아. 무슨 난? 임꺽정의 난.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거야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신진사림들이 딱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선배님 뭐 했습니까? 뭐 하셨어요? 과연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성사림들 입장에서는 야 네가 뭘 알아? 니들이 사화 겪어봤어? 그 어목했던 시절을 니들이 아냐고. 그래도 우리가 그때 우리 세력을 유지하면서 사림 세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 아닌가? 이들이 꽁보리 밥을 먹어봤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말 맞긴 맞잖아. 그때 사화 시절 때 막 모으기 막 몇십 개씩 수십 개씩 날아가던 그때 시대예요. 그때 나름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명맥을 유지해요.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세대 약간 뭐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로 치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니들 뭘 알아? 젊은 놈들 저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신진사림들은 여기 있는 기성사림들 서인들한테 너 그때 윤원영 시절 때 뭐 했냐?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기성사림들은 야 저 젊은 놈들 저 버릇없는 놈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좌파 세력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조전랑 자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누굴 미냐? 김효원을 밀고 여기는 심의겸을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림이 낭 해가지고 두 개로 분리된다고. 뭘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고. 자, 배경 이해하시겠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조전랑자를 두고 다툰 거. 그죠? 또 하나는 기성살인과 신진살인 간의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젊은 축은 어디야? 동인. 그 다음에 저 늙은 축은 어디야? 서인. 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근데 조선 붕당사가 여러분들 저 밑에 한번 봐봐. 동인은 나중에 또 분리돼.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집니다. 이거 엄청 복잡해. 인스타에서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서인 같은 경우에는 후일 소론과 노론이라고 하는 걸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인은 소북과 대북으로 나눠져요. 넘어갈게요. 노론은 또 뭐 벽파, 뭐 시파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고. 뭐 어쩌라고요, 선생님? 다른 거 하겠다. 다른 거 하나고 안 해.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무슨 역사교육과 간 애들도 아니고. 네. 뭐 요 중에서 여러분들 역사교육과 간 애들 있어요? 단 한 명도 없네. 아 진짜로? 정말 갈 거야? 오. 나의 수제자가 되겠구만 아주. 자 됐어요. 그러면서 뭐 남인 북인 뭐 소론 노론 이거 나눠지는 거 할까요? 하지 마세요. 자 됐어요? 자 동인하고 서인이 나눠지는 거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안 끝났어. 그림 한번 볼까? 귀엽잖아. 네. 여기 봐봐. 살인파, 훈구파, 그죠? 전하 옥제 강령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이요. 살인파 파이팅! 이렇게 성종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 애들이 이제 그 세모는 뜨면서 에잇! 살인파 꼴도 보기 싫어. 책!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살인파에서 요렇게 하고 두 개로 또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심의겸을 지지하는 서인! 이러면서 민재가 막 손들고 있고 내 자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김용원을 따르는 동인! 이러면서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가끔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심의겸이 동인이었나? 서인이었나?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심의겸이 시옷으로 시작하죠. 그거 서인이에요. 됐지? 그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동인이잖아. 그냥. 자, 남북 분단 하셔야 됩니다. 남북 분단. 왜냐하면 이 시기 때 남북 분당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인이 신진사림이었던 동인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잘 들어 이제 이해 잘 하셔야 돼. 정여립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정여립의 난.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인 그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여립이 그 전주 지역에서 뭐를 일으켰냐면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정여립의 난이라고 반란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정여립이 이 동인 쪽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인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놈들 진짜 동인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저 반란 애들이라고. 그래서 동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은 기축옥사라고 부르는데 기축년에 일어났었던
어마어마한 옥사라고 하는데 그 정열입의 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열입의 난 때문에 옥사, 사람들이 옥에서 엄청나게 많은 죽음을 당했다 뭐 이런 건데 동인 세력이 이때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큰 타격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인의 대빵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입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철. 네. 술을 진짜 좋아했다고 하죠. 술을. 네, 정말 애주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심지어 있었냐면은 그 술 너무 많이 먹고 또 이제 술주정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를 줬냐면은 요만한 술잔을, 조그만한 술잔 있죠. 요만한 술잔을 누구한테 줬냐면 선조가 정철한테 줬어요. 그래서 경은 다 좋은데 술을 너무 많이 더 이제 꼴배기가 싫다고. 그래서 요 술잔, 내가 은술잔을 너한테 하사할 테니까 이 은술잔 요 한 컵만 딱 먹어라 하루에. 안 그러면 나 혼난다 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정철이 보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노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정철이 어떻게 한다? 아, 띵 이렇게 됐어. 어떻게 했냐? 술잔을 대장간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은이 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대접으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한 잔만 먹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한 잔인데요. 그 정도로 애주가고 뭘 좋아했냐면 시를 진짜 잘 적었었어요. 시. 술 먹고 그냥 우리 동양판 200과 두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성격이 조금 너무 괴팍하고 한번 꽂히면은 약간 좀 너무 심하게 집요하게 구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송강 정철이 이 사건 때 정열입의 난 때 최고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심하게 다룬단 말이야. 그러면 동인 입장에서 이가 갈리는 원수가 누구예요? 송강 정철이죠. 정철 진짜 죽이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이 정열입의 난 때 서인이 동인한테 너무 심하게 굴어가지고 난이 끝나기는 끝나고 옥사가 끝나기는 끝났지만 동인의 진짜 뿌리 깊은 복수심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너 송강로 두고 보자. 우두둑 우두둑 이러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시기가 빨리 왔어. 건저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후에 터집니다. 건저희 사건. 건저희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시에 그 선조가 이제 그 다음 세자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다음 그 세자 중에 이제 후보가 누구 있었냐면 광해군이 있었어요. 광해군. 광해군이 있었는데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삼는 거 별로 마뜩지 않아 했습니다. 그냥 좀 싫어했어. 개인적으로 좀. 그래갖고 마뜩지 않아 했고 그 뒤에도 훌륭한 뭐 이제 자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기 싫은데 여기 있는 정철이 눈치를 좀 채지를 못하고 선조한테 세자를 빨리 정해야 된다. 세자를 왜 이렇게 늦게 정하느냐 이러면서 광해군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밀었어. 광해군을. 그러니까 선조가 지금은 좀 기다려달라. 지금은 난 정하고 싶지 않다 이랬는데 여기 있는 정철이 아니 왜 지금 안 정하냐고 빨리 정하셔야 된다고 막 뭘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선조가 빡쳤어. 그래갖고 당시 서인 영수 정철이 선조에게 후사를 빨리 정할 것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주장하다가 선조가 이때 빡 돌았습니다. 분노를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철 저거 약간 수상한데 광해군을 싸고 돌면서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겠다. 막 정치를 지 맘대로 할 수도 있겠다. 막 그래갖고 저놈 반란 일으킬 수도 있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비난을 해요. 그래갖고 선조가 이에 동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정철이 실각한단 말이야. 실각에 권력을 잃었다고. 그래서 얘는 유배당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막 무슨 반란 그 모의로 했다 뭐 이러면서 많이 죽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 동인이 뭐라 그러냐? 아우 잘됐다 이러면서 이제 팔딱 걷어붙이고 정철 죽여야 되겠다. 정철은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전하 이러면서 막 했던 건경파라고 돼 있네요 거기. 건경파가 아니라 강경파입니다. 강경파는 어떻게 되느냐? 북인으로 됩니다. 근데 뭘 죽여 그거 가지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처벌하자라고 주장하는 온건파는 뭐가 되느냐? 남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저희 사건, 이거 건저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자를 세울 것을 요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저희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정철, 서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두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갈라지게 됐다고. 그러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총 지금 분당돼가지고 분당이 몇 개예요 지금? 3개지. 뭐 서인, 북인, 남인 이렇게 3개인 거지. 됐죠? 그래서 일단 잘 들어. 정열입의 난 때문에 여기 있는 동인이 서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다? 복수심. 근데 너 잘 걸렸다. 무슨 사건? 건저희 사건. 저 정철 저거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 잘 걸렸다. 짬짬이 왕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서인을 막 공격하는데 그 이후에 서인을 좀 살려주자라고 하는 애들은 온건파. 아니다. 이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이러면은 강경파. 북인, 남인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됐죠? 그리고 이제 송강 정철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하게 될 수 있는 게, 송강정철이 아까 뭐 좋아한다 그랬어요? 술을 좋아하면 그게 나오겠니? 시를 좋아한다 그랬잖아. 우리나라 고전 국문학사에서 송강정철을 빼놓고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뭐 관동별곡 이런 거 있어요. 정철이 적은 그 시 중에 관동별곡, 뭐 삼이인곡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거 나중에 언제 하게 된다?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하게 돼요. 전문을 아마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국어 시간 때 고등학교 때 이 송강정철 시가 외운다고 막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몰라? 그건 뭐 알아서 뭐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나라만 이런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보기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이제 그 스승님으로 모시고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뭐 민재파 중에서 민재가 최고 우두머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예다미파에서는 예다미가 최고 우두머리다. 뭐 이런 것처럼. 북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최고 자기의 종주로 모시냐면은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남명조식 선생. 외우셔야 돼요. 호가 뭐라고요? 남명. 그리고 이제 아침밥이에요. 네, 그래서 조식 선생을 종주로 모시는데 조식 선생의 성격이 어떻냐면은 개팍해요. 약간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선비인데도 불구하고 웃긴 게 뭐냐? 조식 선생은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가 아닐 때에도 항상 전쟁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이렇게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렇게 칼을 차고 다니고 성격 굉장히 개팍하고 약간 그리고 이제 공부 스타일도 성리학 하나만 막 파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도 봐야 된다 이러면서 좀 다양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배웠어.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 나라를 지키고 뭐 임금님한테 충성하고 이런 거 다 배웠어. 그러면은 실제로 뭐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남명조식 선생한테 배운 제자들이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북인을 이루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임진왜란 때 실제로 뭘로 많이 활약하느냐? 의병장으로 활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승이 나라의 위기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유명한 여러분들 그 제자, 여기 있는 이제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가 들어봤을 거야. 곽재우. 홍의장군 곽재우. 예. 네. 여기 있네. 곽씨. 저 조상님이래. 야, 우리는 뭐, 자, 뼈대 있는 가문들이 많다. 무슨 황희정승 후손도 있고, 곽재우 후손도 있고. 예.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 스승님이 남명조식 선생이라고. 예. 그리고 이제 정인홍이라고 이 사람도 역시나 임진왜란 때 활약한 유명한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북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어떻다? 굉장히 스승을 닮아가지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 실천적이고, 그 다음 여러 학문들을 다 좋아하고, 나름 이제 독파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남인 같은 경우에는 태계이왕을 종주로 모시거든. 태계이왕을. 근데 태계이왕의 성격이 어떻느냐? 굉장히 온화합니다. 그 1,000원짜리 그거 사진, 그거 초상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성격이 유하시고,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비 있죠, 선비. 양반, 성비. 그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었어.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막 무슨 뭐 이렇게 좀 뒷담을 하거나, 그런 거 일체 없어. 근데 조식 선생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은 뭐 비판도 안 해. 비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당대 이제 최고의 어떤 거두, 뭐 이렇게 스승님 딱 이러면은 남명조식 선생하고 태계 이황 선생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이는 남명조식 선생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래갖고 남명조식 선생이 하도 이황이 유명하다 보니까 선비들이 다 이황 선생 막 이러니까 좀 약간 마음이 어때? 좀 고가웠다고. 그래갖고 굉장히 가까운 데 살았었어요. 이황하고 남명조식 선생하고 집이 산 하나 한 두세 개만 건너면은 만날 수 있는 자리야. 되게 가까워. 근데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약간 무슨 의식을 갖고 있었다?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거나 막 적극적으로 교류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황 선생이 남을 까지는 않았는데 처음으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쓴소리? 이황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남명조식 선생한테는 쓴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왜냐하면은 남명조식 선생이 계속 이황 선생을 디스했었거든. 그자는 그냥 자기 몸보신만 할 줄 아는 인간이지 뭐 제대로 된 뭐 정치를 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걸 또 이황이 들었어요.
다 일러줬지. 가가지고 제자들이 아이 그 조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그냥 허허허 웃고 마는데 딱 그때 멘트를 뭐라고 그랬냐면 남명 그자가 어찌 도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딱 그랬어요. 우리 이황 선생이. 그 정도는 진짜 약한 디스거든. 도라는 거는 세상 이치를 아는 거. 예. 그자가 어찌 남명 조식이 어찌 그 도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딱 멘트 치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게 엄청 욕한 거야. 이황 선생이 절대 뭐 누구 가지고 막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황 선생은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 후배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뭘 걸어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황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이건 이건 것 같은데요. 이황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 그럼 보통 어떻게 해? 이런 어린 놈, 내가 지금 남인의 최고 우두머리인데 그렇게 안 했다고. 어떻게 했냐? 딱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했잖아. 그래요? 그럼 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이러면서 편지를 또 보내. 그러니까 진짜 학문적으로 겨루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읽었어. 또 읽어가지고 아닌데요? 이러고 또 편지 보냈어. 그래갖고 또 편지 보냈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어이구 어린 놈 감히 나한테 덤벼? 내가 성리학 대빵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내가 1,000원짜리 얼굴에 들어갈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무려 그 편지가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7년이 지속됐어요. 순수 학문으로 겨뤘었다고. 학문으로. 그래서 나중에 서로를 인정해. 그게 이제 유명한 기대승과 이황의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있어요. 밑에 있어 바로. 그 문 앞에 있어. 기대승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황 선생이 성리학의 가르침과 뜻을 두고 7년 동안 편지를 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황하고 조식 선생 중에 누가 좋냐라고 묻냐면 저는 조식 선생을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성격이 그래요. 좀 마인드가 마이너한 성격이라 가지고 내가 메이저는 당시 이황이었죠, 사실. 근데 조금 마이너한 느낌이 약간 남명 조식 선생이었는데 저는 성격적으로나 이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남명 조식 선생이 좀 약간 끌려요. 순한 허허하는 선비가 한 명 있고 성격 괄괄하고 와일드한 이 남명 조식이 있어요.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왕이 게 좋아요. 이황이 더 좋아요. 막 인정해주고 그죠, 막 어린애들이라고 무시 안 하고 막 그죠? 착해요. 저는 네가 뭘 하냐고, 너 따위가 뭘 하냐고, 참 건방지네 이러면서 그죠?